네,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입니다.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단은 이제 최종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불복 방법은 없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수용하는 그런 그 방법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이 판결문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트루스 포럼의 헌법재판 청년감시단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트루스 포럼의 김은규 대표님 인사하시고요. 그다음에 청년 회원인 윤지혜 회원, 유지혜 회원, 그리고 황예원 트루스 포럼 간사, 그리고 트루스 포럼의 또 청년 회원인 이건희, 이지우 회원들이 제 같은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예, 트루스 포럼 헌법재판 청년감시단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에 관한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괜찮은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규탄하고 또 이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사망한 것에 대해 전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좌우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지게 됩니다. 헌재 탄핵 판결, 엉터리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스운 판결입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탄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요건 잘 지켰습니까? 변론기일 지정부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변론시간 제한, 각종 증거 신청 기각, 증거법상 절차 위배 등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헌법학자들과 또 법률가들이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헌재가 절차적 요건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사실 우스운 일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법적 다툼을 해결하고 진실을 발견하고 또 정의를 실현하고 또 질서를 회복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질서가 회복이 되었습니까? 정의가 실현이 되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재만이 더욱 강화된 것 아닙니까? 언제나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다고 탄핵하고 이제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임명한다고 탄핵하겠다고 벼르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까? 헌법재판에 관해서 저희 트루스 포럼 청년 감시단이 지난 2번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탄핵 심판의 문제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청년들 발표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과연 무리 없는 재판이었습니까? 지난 5일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탄핵 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것입니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이야말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지켰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판관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낯뜨거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1월 23일에 진행된 4차 변론 기일에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문형배 재판장은 본인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하여 낮게 평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김용현 장관은 이 규정이 보장하는 자기 부재 거부 특권에 의해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형배 재판관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하였습니다. 판사나 검사가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닙니까? 이 같은 언급 자체가 헌법상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벼락 같은 변론 기일 지정, 변론 시간 제한, 각종 증거 신청 기각, 증거법상 절차 위배 등에 관하여 많은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었습니다. 또한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입니다. 이번 계엄령이 선포된 주된 이유는 사법부에 의해서는 더 이상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부정선거 검증에 관한 증거 신청을 철저히 기각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8대0 전원 일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의혹만을 더욱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국회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전례 없는 탄핵 남발과 예산 폭거 등의 행위를 하고도 적반하장으로 이를 막으려는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법 행위를 행하는 자가 이 불법 행위를 막는 자를 법률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안까지 만들어 선거에 대한 국민의 검증권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8대0이라는 결론은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사소한 분쟁에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고 이를 재판하는 기관은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보충 의견으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대한 사안일수록 주장의 대립은 더욱 극명하게 두드러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 심판 결정은 미개한 인민재판 수준의 전원 일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론 분열을 막는다는 미명입니까? 아니면 장막 뒤에 숨는 비겁함입니까? 헌법재판소가 정말 정의를 세우는 곳이 맞습니까? 아니면 정치하는 곳입니까? 이번 탄핵 판결은 무리 없는 결정이 아니라 무리로 가득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헌재가 다수당의 횡포에 휘둘리는 국회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존재 가치가 없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선포한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정치만 있고 법치는 없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은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포한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철저히 침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4 헌마 1 사건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 자료가 조사 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 및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 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을 하는 등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등의 반대 신문권을 제한하고 피고인들의 공격 방어권을 과다히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적법 절차의 원칙 및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엄격히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이런 원칙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가 조사 진술되기는커녕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료들은 모조리 기각되었습니다. 반대 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는커녕 초시계로 변론권을 제한하기까지 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철저히 짓밟힌 것입니다. 3. 변칙적인 형사소송법 준용은 직권남용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이 헌재 심판장에서 명백히 부인한 검찰 조서와 공소장 내용마저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조서와 공소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며 반발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선례를 운운하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버렸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법치가 아닌 정치의 하수인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명확한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배제한 재판이고 엄연한 재판관의 직권 남용이옵니다. 4. 헌재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의 공범입니다. 헌재는 줄탄핵, 예산액 삭감 등 야당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윤 대통령 임기 동안 횡포와 전횡을 일삼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대통령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된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거대 야당이 3년 넘게 지속한 이 같은 횡패와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줄탄핵으로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고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언제까지 관용과 자제가 해답이라고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헌재는 이에 관해 아무런 판단이 없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법을 빙자한 횡포와 만행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더구나 부정선거 의혹만큼은 민주주의의 최소한도의 요구이자 의혹 검증은 검주주의의 요체입니다. 모든 국가기관의 권력 행사는 선거에 의해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에 관한 대통령의 계엄 사유 주장에 대하여는 증거 신청을 모조리 기각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횡포는 무엇으로 견제하시겠습니까? 줄탄핵과 예산삭감, 나아가 이상할이 많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중국을 위해 간첩법 개정까지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거대 야당은 책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거대 야당의 하수인입니까? 이번 판결로 헌재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5. 사법부의 독립이 비리를 감추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통해 주요 법조인과 정치인 위치를 파악하려고 시도한 점도 탄핵 인용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법관들이 언제든 행정부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법권 독립의 제도적인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변론 기일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인과 정치인 이름이 포함된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이른바 홍정원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거짓말이 드러나 신빙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렇지만 헌재는 그의 증언과 증거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관리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의혹을 또한 포함한 것입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원장을 역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장동 50억 클럽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지 비리와 의혹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는 없습니다. 계엄은 영장주의의 예외입니다. 따라서 계엄이 정당하다면 부정선거 의혹과 연루된 법관에 대한 체포 지시 또한 정당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계엄이 불법이라면 체포 지시는 불법이 될 것입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계엄의 사유, 특별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철저한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사무총장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관련된 증거 신청은 헌재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고도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하시면서 탄핵 판결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계엄은 정당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령한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헌재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을 금지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세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엄은 기본적으로 헌재가 적시한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야기하게 한 그 원인 행위, 다시 말해서 계엄은 초래 행위인 야당의 국헌 문란 행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정했어야 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현재 국가 상황은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 조사를 통한 사실 확정 없이 선관위에 계엄군이 출동하였다는 사실만을 계엄령이 헌법 위반이고 헌법 기관의 침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야당에 의한 행정권 장악, 즉 삼권 분립의 훼손이 계엄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 사법 기능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의 정당성에 대한 피청구인 측의 주장에 관해서는 증거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반내 신문권도 제한했습니다. 또한 변론기일 지정조차 벼락치기로 잡는 과정을 보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만 더욱 커졌습니다. 나아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에 대해 비상식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발생 가능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국회가 반국가 세력에게 사실상 조종되고 장악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견제할 수단이 전무해진다는 것과 중국과 북한의 은밀한 침투가 고도로 치밀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7. 헌법재판소를 탄핵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자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죽고 일방적인 정치만 남았습니다. 법 해석의 법신은 없고 재판관의 자유적인 인치만 남았습니다. 헌재 탄핵 판결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정당화한 비열한 판결입니다. 국민 통합에 실패한 엉터리 판결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조정하려는 중국의 계략에 대해 대한민국을 던져버린 무책임한 판결입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법치주의가 무너진 참담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진정 판결을 통해 국민들을 통합하려 했다면 적어도 계엄의 주된 이유였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정 마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에 관해 선거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선관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묵살했습니다. 8년 전 거짓 선동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헌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과 미래 세대에게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역사의 법정에 탄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한민국에 미리 선포합니다.
예, 이제 조기 대선이 곧 진행될 텐데요. 이 조기 대선에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꼭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둥입니다. 추호의 의심도 받아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거룩한 재전입니다. 선거는 공공의 것이고 선거의 공공성으로부터 국민의 검증권이 도출됩니다. 평범한 일반인들의 검증권을 보장하지 않는 선거는 위헌입니다. 이것이 200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선거에서 국민의 검증권이 여러분 정말 보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입니까? 아니면은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일부 카르텔입니까? 진정 여쭙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가족회사, 또 선거사건에 대한 조사권과 고발권으로 국회의원들 목줄까지 잡고 있는 무소불위의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갈망하는 국민들에 대한 겁박을 당장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선거, 좌우를 떠난 문제입니다. 선거에 대한 모든 의혹은 해소되어야 하고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 개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에 우리는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에 다음의 내용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사전투표 폐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이투표와 현장 수개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법 개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조기 대선에 관한 당내 경선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것도 종이투표와 현장 수개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뜻을 외면치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번 조기 대선에 관해 적어도 선거법 규정에 따라서 투표지에 투표관리인 개인 도장을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행안부에 이를 조속히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